이게 실제로 교수님 어시스트를 하면서 제가 정신없이 적어 내려갔던 종이인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쓴 게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하거나 배운 내용들, 다른 색으로 쓴 건 어시스트가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할 내용들, 이렇게 X 친 건 진료가 모두 끝나고 혼자 남아서 따로 컴퓨터에 정리한 내용들. X를 안 쳐놓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정리가 끝났고 정리가 안 됐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지던트 기간 동안 어시스트를 할 때 적어놓은 A4 용지가 수백 장이 넘습니다.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운동선수, 배우, 누구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필터링 안 거치고 드는 생각이 첫째로 그냥 너무 멋있다. 사랑에 빠질 것 같다. 동경의 영역이죠. 둘째는 저기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원래 타고난 재능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노력을 얼만큼 해야 저 경지에 이르는 걸까? 궁금증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기로 했어요. 진짜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은 어떤 경로로 된 것인지 그 방법론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뭐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스토커 아니냐고요? 아니야. 제가 말하는 관찰은 그들이 했던 인터뷰, 연습 영상, 과거 방송 자료들, 이런 걸 관찰한다는 소리예요. 보통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유명해져서 방송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본 결과 저는 딱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눌러주세요. 나도 힘들게 찾아서 나만 알고 싶은 비밀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잖아. 다시 돌아와서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자료 화면을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헬로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정말 한 1년 동안 한 CD 플레이어를 한 몇 개를 부셔가면서 그 노래만 연습을 했었어요. 루더 밴드루스처럼 어떻게든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4대 보컬 김나박이, 즉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중 한 분인 박효신님이 어떻게 발라드 가수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입니다. 방금 박효신님이 한 말에 다 답이 있어요. 첫째, 자신의 롤모델을 정한다. 둘째, 그 롤모델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빠져드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의 롤모델을 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반에서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시험 기간만 되면 귀신같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듬이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는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정도 기준은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롤 모델을 나와 같은 분야에서 찾을지 다른 분야에서 찾을지, 예를 들면 내가 공부로 성공하고 싶은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지,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분야, 가령 가수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지, 정답은 당연히 같은 분야로 삼는 겁니다. 이미 잘 닦여진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새로운 길을 힘들게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까? 다른 분야의 롤모델을 찾을 땐 피치 못하게 내가 그 분야에서 선구자가 되어야 할 때예요. 예를 들면 선례가 없던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정보가 거의 없는 분야의 전공을 봐서 성공해 봐야겠다던가, 그럴 때는 내 분야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분야의 사람을 롤모델로 삼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롤모델로 삼되 동기부여를 받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에 가수들 연습 영상이나 공연 영상, 운동 선수들의 영상 등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땀과 눈물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곤 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같은 분야의 롤모델을 찾았다고 했을 때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분야에서 롤모델을 찾으면 그 분야에서 2인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근데 사실 2인자만 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교 2등이 대학 못 가는 경우 봤나요? 과수석이랑 과차석이랑 내는 퍼포먼스가 크게 다르던가요? SES랑 핑클, 누가 2인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그룹 다 최고의 인기와 부를 누렸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아저씨 인증해버렸네. 성유리 누나 짱짱. 그리고 1인자의 방법론을 따라한다고 2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방법론을 쓴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잠재력에 따라 그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분야에서 최고라는 것은 쩡같이 하나의 고정된 존재라기보단 하나의 가변적인 범위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1등하는 가수가 맨날 1등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등도 했다가 2등도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남았던 나머지 답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가 롤모델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빠져드는 것, 이건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친 듯이 파고들어야 해요. 1인자가 되고 싶은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될 거라 기대하는 건 아니죠. 아까 초반부에 박효신님 영상 기억하시죠? CD 플레이어 몇 개 부셔질 정도로 들어가면서 연습을 하셨답니다. CD 플레이어 부셔본 적 있어요? 전 부셔봤어요. 누나 거 구경하다가 떨궈서 뒤지게 맞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이 정도 각오와 실천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가수들은 자기 롤모델의 숨쉬는 타이밍, 숨소리 하나까지 따라한다고 합니다. 저도 축가를 종종 부르러 가는데 시기 있기 몇 주 전부터 그 가수의 노래 몇백 번씩 돌려보고 연습합니다. 하지만 전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몇천 번, 몇만 번 이상 돌려보시겠죠? 제 업으로 돌아가 말씀드리면 전 레지던트 때 제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한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똑똑하시고 진료도 잘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까워지고 보니 교수님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 원서나 논문의 구석진 내용에 궁금증이 생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똑같은 고민을 하셨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 됐든 완벽한 체계를 잡고 계셨어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죠. 천재 그 자체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전문의를 따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교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기로, 아니 그 교수님 그 자체를 체화하기로 다짐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 건 따라다니기. 회식이 있던 환자 케이스 발표가 있던 어떤 자리에서도 교수님 근처에 알짱거리거나 옆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고 학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때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최대한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레지던트 일 중 교수님께서 환자를 보실 때 옆에서 도와드리는 어시스트를 하는 나절이 있는데 이때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때는 아예 A4 용지를 몇 장 접어서 가져갔어요. 환자분들에게 설명하시는 말 하나하나, 치료를 진행하는 프로토콜, 교수님의 눈빛과 말투, 어조 하나도 놓치기 싫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수님 어시스트를 하면서 제가 정신없이 적어 내려갔던 종이인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쓴 게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하거나 배운 내용들, 다른 색으로 쓴 건 어시스트가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할 내용들, 이렇게 X친 건 진료가 모두 끝나고 혼자 남아서 따로 컴퓨터에 정리한 내용들. X를 안 쳐놓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정리가 끝났고 정리가 안 됐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지던트 기간 동안 어시스트를 할 때 적어놓은 A4 용지가 수백 장이 넘습니다. 우리 과가 QOL이 좋은 편인데 다른 의국원들은 퇴근했어도 저는 교수님 어시스트가 끝난 날은 이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고 가느라 저녁도 안 먹고 혼자 의국에 남아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가곤 했어요. 교수님께서도 제가 자기가 근 10년간 가르친 제자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전공이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비교적 30대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저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DM을 보내오시거나 인터넷에 치료를 받기 위해 저를 찾는 글의 조회수가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1인자도 2인자도 아닙니다. 저보다 진료를 잘하는 선배님들이 훨씬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제가 했던 그런 노력의 결실이, 그러한 진심이 환자분들에게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선 첫째, 롤모델을 찾아라. 둘째, 롤모델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빠져들어라. 그에 준하는 실천력과 지속력을 지녀라. 그런 실천력과 지속력을 키우기 위해선 연수남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계속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라당당당당.